여러분들 중에서 직접 이케아를 방문해서 가구를 구매하고 지금까지도 종종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서 유럽 대표 가구회사인 이케아가 뜨기 시작하면서 외국에서 건너온 가구회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흥행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이케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43년)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인 잉바르 캄프라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죠. 그리고 이케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가구잖아요. 그런데 이케아의 첫 시작은 가구가 아니라 생필품이었으며 양말, 넥타이, 액자, 시계와 같은 것을 팔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이케아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지어졌으며 본인의 이름과 살고 있던 마을 그리고 고향의 앞자리를 따서 이케아라고 짓게 되었죠. 생필품으로 돈을 모은 캄프라드는 본격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며 가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직원이 테이블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는 중 테이블 다리가 걸렸고 결국 다리와 상판을 분해해 발송을 한 장면을 보고 캄프라드는 이때부터 DIY 가구를 시작하기로 했죠.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늘 그렇듯 초기에는 어떻게 고객들에게 제품을 알릴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은 가구라는 것을 인식시켜줄까? 그렇게 그는 마케팅의 천재로 불릴 만큼 당시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이케아를 가구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주간지에 이케아 책자 끼워 배포하기, 전 세계 최초의 쇼룸 구성, 지하철에 이케아 쇼파 배치 등 점점 유럽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케아는 어느새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전 세계 50개국에 445개의 매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4개의 매장이 광명, 고양, 기흥, 부산에 자리를 잡고 있죠. 매장이 늘면서 자연스레 이케아 방문자 수도 매년 증가했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방문자 수도 떡상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한샘이 아니라 북유럽풍 가구인 이케아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북유럽은 가구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의 겨울만 무려 6개월인 지역이에요.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 안에서 보냐 밖에서 보냐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유럽은 6개월 동안 눈이 내려서 밖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실내에서 생활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히면서 인테리어가 더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첫 월급을 타면 빨간 내복을 부모님께 선물을 했죠. 이게 효도의 상징이었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가구를 선물을 한다고 해요. 나무가 워낙 많은 것도 영향이 있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점점 실내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누리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이 필요하고요.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실내에서 놀죠. 이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되는 게 북유럽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유럽 사람들처럼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더욱 인테리어 시장이 초호황인 것도 한몫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케아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가구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요. 매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스타일을 볼 수 있지만 북유럽의 특징인 단순함과 기능적이면 두 가지는 바뀌지는 않죠. 생필품으로 시작해 이제는 세련된 곡선들과 손맛도 느껴지는 북유럽풍의 가구로 연 53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매출을 끌어올리는 기업인 이케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더욱 발돋움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알아본 알뜰 상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럼 저는 이제 미트볼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